오늘은 이제 상어송이 보이죠? 왼쪽에 뚜루뚜루 이제 또 이제 멜로디 하면 저작권에 걸려. 이놈이 지나친 저작권. 너무 심각해요. 아무튼 이제 유튜브에 상어송이라고 이제 검색하면 이렇게 BJ의 상어송 이렇게 나와요. 아이들이 요즘에 이제 상어송을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네요. 이 상어송의 원조는 일상이라는 일상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이 애니메이션에서 얘가 이제 그 상어송을 불러요. 그 상어송을 부르는 그거를 모티브로 이제 한국분이 다시 부르신 거예요. 한국말로. 그래서 그게 인기가 얻어서 아이들이 이제 상어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었어요. 이것도 한때죠. 지금 아직도 인기가 많은지 모르지만 그래서 상어송 2, 3 막 그렇게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나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상어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상어 챔프를 만들 생각이었어요. 뭐 근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상어가 그렇게 착한 애도 아니고 굉장히 이제 위험한 동물이죠. 바다의 생선이 아니라 동물이에요. 숨도 쉬고, 그쵸? 바깥으로 나와서 숨을 쉬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만 이렇게 있는 물 속에서 저거 하는 동물이 아니라 대충 그래요. 저도 자세히 몰라요. 상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그쵸? 맞는지 모르겠어요. 동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동물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대충 됐고, 숨을 쉬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 아가미로 숨을 쉬는지 아니면 밖에서 숨을 쉬는지 검색해 보시면 되겠죠. 고래랑 좀 헷갈려. 고래는 이제 구멍, 이렇게 고래 숨구멍 보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숨을 쉬는 구멍이 있잖아요. 이렇게 숨을 쉬어요. 코가 여기 달렸죠. 위에 달려서 이렇게 숨을 쉬는데 얘도 이제 돌고래도 여기 숨을 쉬죠. 근데 상어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겨서 아무튼 상어 숨구멍 해볼까요? 쓸데없지만 상어 숨구멍. 상어는 숨구멍이 없네. 그쵸? 여기 있나? 안 나와요. 일단은 모르겠어. 제가 이제 자세히 모르겠어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죠. 아무튼 동물이라고 하니까 상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이렇게 물고기 형태의 상어도 있어요. 아무튼 자세히 모르니까 그거는 이따가 넘어가도록 하고, 일단 그래요. 상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상어 챔프를 일단 만들어 보는 동호죠.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해야지, 그쵸? 일단 그래요. 상어송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어 챔프를 만들 건데 상어가 이렇게 생겼죠. 물속에 살아요. 그래서 상어 챔프예요. 귀여운 뚜루뚜루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지만 저작권 때문에 아주 그냥 그지같이, 그쵸? 이렇게 상어송을 너무 좋아해서 아이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쵸? 이거 애니메이션이죠?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 상어. 그래서 오늘은 이 상어 챔프를 만들 거니까 대충 오늘도 역시나 그 상어 챔프 관련한 스킬이죠. 평타랑 스킬 어지럽게 이제 블로그에 이제 조금 정리해서 올리겠죠. 엄마 상어 챔프예요. 엄마 상어. 그래서 그냥 상어 하면 그 왜 땅 파고 다니는 챔프가 있죠. 땅 파고 다니는 챔프가 있는데 그 챔프랑 약간 비슷할 수가 있어. 왜냐면 그 챔프도 이제 이 뒤에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렉스톤 렐렉스톤인가 걔 있잖아요. 걔랑 비슷하니까 중복될 수가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다르게 나왔어요. 잘 나와서 다행이죠.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엄마 상어고, 그쵸? 아이를 얻고 있어요. 귀엽게 그릴 거죠? 터프하게가 아니라 귀엽게 할 거예요. 일단 이거 잘못됐네요. 이렇게 해서 이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했죠? 일단 엄마 상어 이렇게 눈이 있고 뒤에 이렇게 있고 애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애가 이렇게 포대기에 있고 이렇게 엄마 상어 그림을 너무 못 그리죠? 애가 여기서 아 하고 놀고 있어요. 아기 사거가래. 상어가 놀고 있고 얘가 이렇게 하고 기본 공격은 작살이에요. 이렇게 작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녀요. 그리고 얘는 이 뒤에서 이렇게 조루 있잖아요. 조루 물조루 이렇게 생긴 조루가 있죠. 이걸 뿌리고 다녀요. 엄마 이제 자기 엄마 물고기잖아요. 물고기가 상어잖아. 그러니까 이제 앞에 길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 안에다가 물을 이렇게 뿌리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뿌리면 여기 이렇게 기존 얘가 서 있는 곳에는 물이 무조건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앞에 뿌리고 다니면 이렇게 앞에 추가로 이제 물이 이렇게 흥건하게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계속 뿌리는 게 아니라 타임이 있어요. 타임이 있다는 거는 그쵸? 물이 한정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임 동안 앞으로 전진한다 그게 아니라 타임 동안 더 증폭되는 거지. 이걸 뿌리는 동안 공격이 더 세지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물이 있는데 그쵸? 물이 흥건하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하는 거니까 그쵸? 얘가 이제 뒤에서 엄마 힘내 하면서 물을 막 뿌리면 엄마 상어 힘내 뭐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물을 뿌리겠죠. 멘트가 있겠죠. 멘트를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막 앞에다 물이 뿌리면 여기가 이렇게 그 포경선 그 잡는 작살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굉장히 엄마가 맛있는 고기 잡아 이렇게 하면서 공격하는 거죠. 그쵸? 그런 형태. 그쵸?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귀여운 상어이긴 한데 직업 앞에서는 그쵸? 알짤 없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아무튼 이렇게 되고 이제 기본 스킬이 막 엉망진창으로 이제 분리되어 있는데 이제 기본 스킬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터프한 완전히 터프한 그 워익하고 비슷하기도 한데 완전히 터프하면서 그 누구보다 다리우스보다 더 흡혈이 강력한 다리우스하고 비교가 안 돼. 일단 다리우스 급박은 넘어섰어. 다리우스를 넘어서서 출혈을 일으키는 엄청난 놈이에요. 그래서 다리우스는 가라. 그쵸? 다리우스는 뭐 애들 장난감으로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챔프예요. 알기 쉽게 그 정도 출혈이 심한 챔프예요. 일단 어떻게 되냐면 피냄새를 맡으면 강력해지고 먼 거리를 헤엄쳐 나갈 수 있다. 그쵸? 이렇게 써있죠? 뭔 소리냐면 이렇게 얘는 워익은 에너지가 50% 40% 떨어지면 이렇게 피냄새가 그쵸? 피냄새가 이렇게 나면서 막 달려갈 수 있지. 얘는 그렇지 않아요. 얘는 예를 들어서 얘가 때렸어. 때리고 그쵸? 때리고 피가 출혈이 있어. 그쵸? 그러면 그게 발동돼. 그냥 민감하죠. 민감. 굉장히 민감해. 그쵸? 굉장한 먼 거리에서도 상관없어. 상관없이 발동돼요. 그러니까 워익하고 다른 점이 있죠. 워익은 피냄새가 나면 뛰어갈 수 있죠. 그쵸? 근데 얘는 뛰어갈 수 있는 건 아니야. 뛰어갈 수 있는 건 아닌데 50% 떨어진 게 아니라 다툼이 있거나 그쵸?
다툼이 있거나 그 다음에 출혈이 있거나, 그쵸? 그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에너지가 20%인데 출혈이 없어, 그쵸? 다툼도 없고 그러면 이게 발동 안 하겠죠?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좀 다른 점, 피냄새의 다른 점, 그쵸? 정확하게 피냄새는 맡아. 근데 뭐냐? 다툼이 있어야 돼. 때려야 돼. 일단 때려서 한 10초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출혈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10초간은 계속 그게 유지되는 거야. 그쵸? 10초까지는. 근데 에너지가 50%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만 맞아도 그게 발동이 되는 거예요. 알기 쉽게. 다르죠? 그리고 뭐다? 뛰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발동이 된다. 그쵸? 발동이 되고 이제 20%로 떨어져도 출혈이 없으면 발동이 이제 그 발동된 상태가 없어진다. 그쵸? 출혈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좀 다르죠? 달라요. 어디 보자. 이제 먼 거리를 헤엄칠 수 있다고 하는데 애가 물 뿌리기로 물 뿌린다고 했잖아요. 어디 갔어? 여기 20초 20초 정도 물을 뿌려요. 20초 간격으로 20초 간격으로 20초 동안 물을 뿌려요. 40초나 그쵸? 이렇게 물을 뿌리는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먼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잠시 멈춰놓고 제가 이제 헷갈려서 써놓은 놈이 헷갈렸어. 이게 제가 만들어 놓고 바로 공개하지 않은 챔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예전 거랑 이제 예전에 써놓고는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니까. 일단 먼 거리에서 다툼이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cm 동안 벽을 뚫고 렉사이가 그러잖아요. 렉사이 챔프처럼 가는 거지. 근데 확 가는데 렉사이랑 다른 점이 뭐냐? 그쵸? 막 복합적인 것 같아. 근데 아니에요. 물 뿌려야 돼. 뭐 20초 동안 물을 뿌린다고 했잖아요. 물을 뿌려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물 뿌리는 동안은 20초 동안 갈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물을 이제 대기 시간이 지났어. 그러면 20초 동안 물을 안 뿌리죠. 그러면 그 발동한 동안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 스킬이긴 한데 우클릭인가 평타죠. 평타 기본 스킬이긴 한데 확 가긴 하는데 그동안 대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좀 거의 비슷하죠. 렉사이랑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죠. 그리고 뭐 간다고 해서 이제 바로 이렇게 한 번에 공격하고 그건 아니고 갈 수 있다. 그렇죠? 근처까지 이렇게 막 이렇게 땅굴을 파고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얘가 있어. 그러면 얘가 뭐 숨어 있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저 멀리에서 이게 아군이랑 적군이 이렇게 싸우고 있어. 그러면 훅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조스처럼, 그쵸? 훅 해서 렉사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죠. 네, 이렇게 근처까지 갈 수 있다네요. 근처까지 한 번에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근처까지 갈 수 있다. 근처 가서 공격하면 되지, 그쵸? 일단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막 벽이 있으면 벽을 뚫고 가겠죠? 밑으로 해서. 근데 엑사이랑 거의 비슷하지, 그쵸?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챔프 만드는 한계가 있죠. 뭐 이렇게 해서 그것까지 이제 다르게 만들고 뭐 어떻게 만들면 뭐 만들 수가 없어,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렉사이를 보고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비싸다 해서 만들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통과할 수 있고 근처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20초 동안 물을 뿌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동안 물 뿌리는 스킬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만 가능하다. 아들이 뿌리고 있는 동안, 그쵸? 그리고 피냄새가 날 경우에 이거 설명한 거죠. 잘 녹음되고 있으려나? 되고 있네요. 뭐가 좀 다르냐면, 그리고 덩치가 커져요. 덩치가 이렇게 워익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덩치가 커져요. 몸집이 커지는 거죠. 몸집이 커진다는 거는 강력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툼이 있으면 전투력이 상승해. 일단 조스 자체, 그러니까 상어 자체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냄새만 맡으면 발광을 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투영한 거죠. 그래서 발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커지는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 되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건 뭐냐면 10cm 예를 들어서 이 피냄새가 발동하잖아요. 그러면 이 10cm 안에 있는 적은 이 주변이 다 보여요. 웨이크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10cm까지 근접을 했으면 여기 있는 적의 모습이나 근처에 있는 적들의 모습이 얘한테만 보여요. 딴 애한테는 안 보이지만 얘한테 보이고, 약간 그러니까 아주 약간 불투명하게만 보이고 다 보여요. 환하게. 좀 다르죠? 워익하고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이제 근처에 있으니까 얘를 확 덮쳐서 들어갈지 아니면 이제 어떻게 할지 이제 정하겠죠. 그래서 이 근처에 이렇게 피냄새가 나면 10cm 안 동안 다 적이 보이는 거예요. 훤히. 다르죠?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멈추고 있어요. 근접 평타. 얘는 공격이 두 가지예요. 평타가 두 가지인데, 제 거는 언제나 그렇죠. 근접에 있을 때 평타가 다르고 멀리 있을 때 평타가 달라요. 그래서 근접에 있을 때는 물어뜯기, 그 다음에 멀리 있을 때는 작살 공격, 그쵸? 그래서 적이 근접에 있냐 이제 멀리 있냐에 따라서 공격이 달라지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근접에 있을 때는 이빨로 물어뜯어요. 이빨로 물어뜯고, 얘는 굉장히 강력한 게 뭐냐면 세 번만 물리면 50%가 달아요. 챔프가 누가 됐던. 그러니까 탱커 있잖아요. 탱커의 경우에 방어 능력을 올리면 방어 능력이 400이라고 해요. 보통 애쉬가 몇인지 모르죠. 하여튼 400이라고 해요. 400이라고 하면 400의 반은 200이죠. 이런 식인 거예요. 200이 달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왜 보통 에너지가 40이라고 했어요. 40이라고 하면 애쉬의 경우 뭐 20이 단다, 뭐 그렇게 되고, 이제 보통 챔프, 그러니까 약한 챔프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얘가 400으로 120으로 때려요. 120으로 때리면 120만큼 달잖아요. 그게 아니야. 무조건 반이야. 무조건 반. 50%가 무조건 달아요. 알기 쉽게. 물어뜯기면 상관이 없어. 아무리 방탱이를 올리고 마방을 올리고 상관없어. 무조건 3회 맞으면 50%. 파견 세일, 그쵸? 50%. 정가격, 파격, 그쵸? 폭탄 세일, 예, 그쵸? 막 백화점에 막 가야지, 그쵸? 세일하는 거야. 50% 이제 파격적으로 확 줄어들어요.
상호 자체가 그래요. 상호에게 물리면 그게 치명적이죠. 한두 번만 물려도 치명적이야. 상어 자체가 그렇게 위험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 상어를 모르고 이제 상어를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상어가 엄청난 동물이에요. 그래서 물렸다 하면 이제 끝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상어 좋아하면 안 돼. 일단 그렇게 무서운 동물이에요. 아무튼 그 상어란 자체 컨텐츠가 있으니까 일단 3회를 맞으면 탱커하고 상관이 없어. 이게 특징, 얘가 핵심이 이거예요. 그래서 3회 이상 맞으면 아니면 3회를 맞으면 탱커가 됐던 누가 됐던 에너지가 반띵, 그쵸?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이 정도 있는 애가 맞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반, 그쵸? 그렇다고 해서 뭐 반에다 또 반은 맞으면 사망,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 에너지가 무조건 반띵이에요. 어떤 에너지든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반, 그쵸? 50%를 한다, 그쵸? 예를 들어 레벨을 키우면 좀 더 달겠죠. 근데 이제 기초는 무조건 반이다. 에너지 반이다. 탱커가 됐던 아무리 에너지를 올려, 그래 반 뚝 잘려. 그쵸? 반 뚝 잘리는 거야. 상상이 가시죠? 엄청난 무서운 챔프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근접이에요. 근접 평타예요. 이게 평타예요. 이게 평타가 무섭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에너지 반이 날라가고 더 맞으면 이제 4회 이상 5회까지 맞으면 70%, 무조건 70%야.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50% 달았다가 70% 다는 거야. 에너지가 얼마 있던 400이 있던 600이 있던 여기서 70%를 빼는 거예요. 알기 쉽게. 그쵸? 그런 형태예요. 무섭죠? 70% 해볼까요? 계산기를 봅시다. 뭐죠? 프로그램. 계산기가 여기 있을 텐데, 여기 있다. 계산기 하면 렉 걸려서 400 곱하기 70%는 아니다. 나누기인가? 까먹었어요. 나누기 70. 아까 그게 맞네요. 맞겠죠? 곱하기 70% 이거죠? 280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 에너지가 있으면 280만 에너지가 남게 되는 거야. 알기 쉽게. 그쵸? 200에서 280이 남는 게 아니라, 그쵸? 여기서 이제 200이 되죠? 200이 돼서 이제 280 맞는데? 아무튼 잘못 계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70%가 잠시 멈춰놓고 이제 다시 이제 했어요. 틀렸네요. 제가 120이네요. 왜 틀렸었냐면 70%만 생각하고 이제 했더니 그렇게 됐죠.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50%잖아요. 그러면 얼마, 400에서 50%면 얼마예요? 200이죠. 그래서 200이 남죠. 200이 남고 여기서 70%가 손상되는 거예요. 그쵸? 70%가 달게 되면 여기서 이제 30%만 남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쵸? 그쵸?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400 곱하기 30%, 그쵸? 이렇게 120이 남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정상이지. 70%에
70%인데 280이 남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00이 달았는데 280이 남으면 오류가 발생하죠. 뭐 70%인데 더 올라갔어. 그렇게 아니죠. 그래서 120이 남는다. 그쵸? 나머지 30%. 그쵸? 나머지는 30%니까. 그쵸? 30%가 남게 되는데, 이제, 30%만 남게 되는 거죠, 체력이. 그러면, 헷갈리니까 그냥, 120. 여기서 70%가 이제 달게 되니까 120이 남게 되는 거. 그러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상어가 동물이라고 했죠. 상어는 이제 새끼를 낳는 동물이고, 얘는 호흡을 물속에서 산소를 얻네요. 물고기처럼. 희한한 애죠. 그래서 숨을 돌고래처럼 쉬는 게 아니라 물속에서 쉬는 거야. 그쵸? 물속에서 이제 숨을 쉬러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대충 물고기처럼. 그래요. 이제 쓸데없는 거는 지나가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쵸? 그러니까 5회 이상 맞았을 경우에 70%까지 이제 손상 받는 거예요. 알기 쉽게. 200에서 나머지 12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제 반띵해서 여기서 또 이제 이 정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원딜이랑 상관없어요. 탱커랑 상관없고 무조건 이렇게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접해서 안 맞기를 바라야겠죠.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인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걸 맞고 도망가는 거지. 그러면 40초 간격 아니면 해서 5초 간격으로 스턴이 걸리면서 출혈. 그쵸? 그러니까 이거 일단 걸리면 출혈이 있어요. 출혈이 있고 40초 내지 5초 간격으로 멈춰. 왜? 현기증이 나잖아. 피를 많이 흘리면 현기증이 나는 것처럼 현기증을 내는 거지. 그래서 스턴에 걸려요. 자동 스턴, 출혈 스턴. 이런 다리우스는 이런 게 없잖아요. 느려만 지지. 얘의 특징은 느려지지 않아요. 이걸 물린다고 해서 느려지진 않고 죽지. 스턴에 걸려요. 좀 다르죠? 다리우스랑. 그래서 빨리 도망갈 수 있지만 출혈, 그쵸? 출혈이 심각하고, 그쵸? 에너지 반 손상되고 막 이 탱커가 앞에서 깝치고 있어. 이렇게 돌잖아. 이렇게 탱커가 있고 뒤에서 애쉬가 막 화살 막 쏜단 말이야. 그러면 한 팍 세 번 이제 하면 얘는 뒤로 가야지. 당해낼 수가 없어. 그쵸? 이런 어마무시한 챔프예요. 제가 만든 챔프는 다 사기죠. 다 사기예요. 이렇게 하고 이게 평타고, 그 다음에 얘가 상어잖아요. 상어니까 물가에 가면 에너지가 상승해요. 이제 물가가 있죠. 맵에 보면 이렇게 물가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가면 에너지가 하나가 더 생겨요. 이렇게 에너지가 있고 옆에 에너지가 하나 더 있거나 이렇게 하나 더 추가로 이제 추가 에너지가 받고, 공격력 상승, 그 다음에 유체화가 걸려요. 헤엄쳐서 막 다니겠죠. 팔딱팔딱. 아주 물만난 고기죠. 그래서 얘랑 이제 물 안에서 만나지 않기를 바라야겠죠. 그래요. 그리고 얘가 아들이 물을 뿌리잖아요. 이거 기본 스킬이에요. 아까 그 물도 기본 스킬이고, 이렇게 아들이 뒤에서 이렇게 물을 조르르 뿌리잖아요. 이 동안은 워익처럼 달려들어서 깨물 수 있는 거죠. 어디 갔어? 이렇게 뭐 근접에 있을 경우에 물을 뿌렸어. 그럼 발동이 됐어. 그러면 깨물 수가 있어요. 평타인데 이제 그건 거죠. 평타인데 두 번째도 스킬이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한가? 아무튼 얘가 물을 뿌려.
그러면 확 점프해서 깨물 수가 있는 거예요. 워익하고 비슷하긴 한데 평타랑 이거랑 좀 저거되니까 다듬어야겠죠. 그래서 물을 뿌리는 동안 20초라고 했죠. 20초 동안 근접에 원거리이거나 하면 확 달려들어서 깨무는데 좀 다른 것이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얘가 있잖아요. 그러면 깨물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얘는 공격 불가 상태가 되고 얘는 여기 매달아서 대롱대롱 아들하고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물고기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물고기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물고기처럼 변해서 여기에 아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고 꽉 꿰물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적챔프가 출혈 공격력 느려지겠죠. 느려지고 스턴 먹고 이렇게 그 상태가 돼요. 그래서 얘는 방어력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상시 방어력의 70%가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얘가 방탱이는 아니고 그 정글 스타일의 잭스 형태의 전사예요. 전사인데 방탱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70%가 올라가요. 깨무는 순간 점핑해서 뭐 계속 깨물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거죠. 발동 레더가 옆에 이렇게 발동 레버를 달면 되겠네요. 평타랑 헷갈리니까. 그쵸? 발동 레버가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깨물 수가 있게 하면 되겠네요. 운동되니까 이걸 생각 못 했었는데 50초에 한 번, 그쵸? 50초에 한 번씩 깨물 수 있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평탈은 근접했을 때 치고, 그 다음에 50초에 한 번씩은 점핑해서 이제 깨물 수 있는 발동이 생기고, 그쵸? 아이들은 그동안 물을 뿌리고 있어야 되는 거지. 만약에 물을 뿌리지 않거나 이 시간이 발동하지 않거나 그러면 이게 발동하지 않겠죠. 그래서 점핑해서 워익처럼 확, 워잉 궁이죠. 궁처럼 딱 깨무는 거지. 근데 좀 다른 거는, 그쵸? 다른 거는 뭐냐면 매달려 있게 되고, 그쵸? 매달려 있게 되고 뭐 캔슬이 안 돼요. 여기서 뭐 때린다고 캔슬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워익은 그런 게 있죠. 매달려 있고 방어가 올라가고 얘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스턴 먹고 공격 불가. 워익하고 다르죠? 공격 불가 상태가 돼요. 공격할 수 없어. 그리고 이동을 느리게 되고, 그쵸?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겠죠? 이렇게 돼요. 이게 기본 스킬. 뭘 설명한 건지 모르겠네요. 또 버프, 물 뿌리기, 그리고 누르면 점핑, 여기 있다. 매달리게 되고, 상대편은 타격 불능 상태가 된다. 그리고 평타 두 번째, 잘 녹음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살펴보기. 평타 두 번째. 이렇게 해서 평타를 원거리에서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탁탁탁 쏘는 건 아니고 한 번씩 탁탁 꼬챙이로 하는 거죠. 이 작살로, 이렇게 생긴 작살로 확 찌르는 건데, 쏘는 건데 딱 쏘면 상대편이 끌려와요. 이 불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끌려오는 거지. 쭉 끌려오는 챔프는 많잖아요. 불치도 끌려오지, 뭐 끌려오는 거 많아, 생각보다. 뭐, 그렇다고 해서, 끌려오면 안 돼, 하면 안 되겠죠? 많이 끌려오는데, 다른 점은 뭐냐면, 출혈이 있고, 얘는 공격 불가. 굉장히 이게 공격 불가가 굉장히 많죠? 짜증나는 챔프야. 한번 걸렸으면 이제 괜히 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그쵸? 그래서 딱 걸리면 끌려오는 거야. 끌려와서 불스처럼 앞에 이렇게 있게 되겠죠? 가끔 쓰니까 평타인데, 일반 평타는 근접에 쓰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근접 챔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천천히 쏘긴 하는데, 평타를 천천히 쏘죠. 멀리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근접에 있을 때는 딱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멀리 있을 때는 딱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거죠. 근데 공격할 수 있다. 그쵸? 끌어올 수 있다. 얼마나 장점이에요. 그쵸? 적은 스턴처럼 공격 불능 상태가 되고 끌려와야 되는 거니까. 그쵸? 굉장히 출혈도 있고, 그쵸? 굉장히 정신적인 데미지, 진짜 데미지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미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션도 생각났어.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이 딱 하면, 양손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그쵸? 모션이 있어. 천천히 잡아 당겨. 너무 빨리게 아니라, 탁 해서, 촥! 그러는 게 아니라, 딱딱딱딱딱딱 오게 되는 거죠. 한 4초, 5초, 이렇게 탁 해서 계속 끌어 잡아 당겨서 뭐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끌고 오는데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이렇게 왼손으로 잡아 당겼다, 오른손으로 잡아 당겼다, 왼손으로 잡아 당겼다, 왜 이렇게 끌어 잡아 당기는 그런 줄다리기 모션 있잖아요. 그런 모션처럼 잡아 당기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고기 줄게. 그러면서, 그, 뭐지? 송아지다. 그러면서, 오늘 메뉴는 송아지네. 그러면서, 이제, 잡혀온 상대가, 어떤 상대인지 이제 한 번씩 불러주는 거지. 예. 오늘은, 문어회를 먹을 거야. 그러면서, 일라우리를 잡아 당기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옆에서 이제 맞장구 치면서 아들이, 엄마, 맛있는 재료 빨리 끌고 와. 그러면서, 막 물을 뿌려주고 있고, 물 뿌리면 더 강력해지잖아요. 더 빨리 잡아 당기고, 그런 상태예요. 이게 평타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숙련도가 붙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기존 거는 이렇게 5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파워만 세져요. 파워만 세지고 숙련도가 붙으면 이 작살이 4개가 나갈 수 있어요. 처음에 숙련도가 1위, 그러니까 이 작살은 많이 쏠수록 숙련도가 높아지고 미니언한테 상관없어요. 미니언한테 쏘던 무조건 허공에 쏘든 상관없어. 많이만 쏘면 이제 숙련도가 올라가고, 이제 숙련도가 올라가면 이게 작살이 하나 있던 작살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단 달라요. 기존 이제 끌고 오는 거랑 이렇게 있어. 그러면 작살을 얘가 맞았어. 그러면 탕 연결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한 명만 걸리면 이 주변에 작살이 딱 생기면서 탁 끌고 오는 거야. 3명을 4명을 최대. 이거는 거의 이제 18레벨 정도 돼서 숙련도 다 찍었을 경우에, 그렇죠? 대충 이제 게임이 12레벨, 16레벨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한 2명, 그쵸? 3명 정도 끌고 오겠죠. 뭐 이렇게 해서 뭐 4명을 다 끌고 오면 이건 게임이 안 되잖아요. 뭐 여기는 다 스턴 걸려 있고 막 공격 불능 상태에서 계속 이제 끌고 올 텐데, 4초 정도, 그쵸? 그러면 이제 앞에까지 오면 막 다 죽어 있겠지.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심각하잖아요. 평타인데, 그쵸? 그러니까 한 2명 정도, 그냥 11레벨 정도면 2명 정도, 거의 이제 11레벨, 12레벨 돼도 2개가 안 돼. 그 정도. 이제 1명 정도 끌고 오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1명 정도. 근데 이제 한 사람도 있잖아. 좀 잘하는 사람들, 그러면 2명 정도, 그쵸? 이제 조금 한다 그러면 16레벨 되면 3명, 그쵸? 왜 16레벨 돼도 이제 2명 정도밖에 못 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웬만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맵 전체를 다 장악하고 막 뭐 펜타킬 난다 그러면 이제 딱 추가로 펜타킬 났을 경우에 4명까지 끌고 올 수 있게 해도 괜찮겠죠? 펜타킬을 먹었을 경우에 이제 특이한 얘만의 그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이하에, 그쵸? 펜타킬 먹으면 4개로 늘어난다. 이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죠. 그래서 4개로 늘어나서 한다. 특징이죠. 그래서 대충 평상시에는 이제 거의 하나밖에 못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끌고 올 수 있고, 끓는 동안은 상대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평타예요. 평타가 무시무시하죠. 기본 스킬도 그렇고. 아까 다리우스는
완전히 애들이라고 했죠. 상어가 무서워요. 원래 그렇게 무시무시한 애예요. 상어가. 근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애도 누가 가지고 논다? 돌고래. 범고래라고 있어. 범고래. 범고래는 가지고 놀아. 상어를 가지고 놀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뒤집으면 상어가 죽는데요. 머리가 좋아서 상어는 도망쳐. 얘 상대가 안 돼. 이게 뒤집기만 하면 쇼크 걸려서 죽는데요. 이렇게 무서운 범고래. 이렇게 귀여운 외모에서 지능, 엄청난 지능. 그쵸? 나중에 범고래 챔프도 만들까요? 아무튼 이렇게 평타예요. 평타를 만들었고 일단 좀 끊어서 해야겠죠? 물 좀 마시고. 언제나 휴식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이 긴장만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긴장에 막 그래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쉬엄쉬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네요.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휴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푸른 하늘을 보면서 일단 몇 초간 쉬겠습니다. 저는 이미 쉬었죠. 이미 쉬고 있는데 이제 쉬었으니까 일을 해야죠. 어디까지 했냐면 이 마음이 급해서 쉬지를 못해요. 저도 이제 하면서 계속 이제 긴장 너무 해서 이제 또 다음 걸 만들고 막 말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여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잘 되고. FPS 게임을 해도 여유 있게 하면 이기는데 막 마음이 급하면 지더라고요. 그게 핵심이에요. 항상 긴장하지 않고, 그쵸? 마음을 차분하게 내려놓고 그래야지 사고가 안 나더라고요. 항상 사람이 급한 마음이니까 말을 빨리 해야 된다고 하고, 그쵸? 그렇게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마음을 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쵸? 이제 아직도 이제 말을 그렇게 하지만 긴장하고 있어요. 긴장하고 있어야지 된다고 하지만 그게 잘못됐죠. 이제 물속으로 끌고 가기. 이제 이건 뭐냐면 물속으로 이게 너무 많네. 물속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스킬이에요. 알기 쉽게. 툭툭툭 지우죠? 빡빡빡빡빡빡빡. 다 이런 재미죠? 아이고. 다시 떠라. 이렇게 있다고 했죠? 얘가 물을 뿌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물을 뿌리고 있어요. 자식이 물을 뿌리고 있고 적챔프가 이렇게 있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평타를 누르고 있어. 이 물을 20초 동안 뿌린다고 했죠? 평타를 누르고 있으면 얘를 끌고 물로 갈 수 있어. 이동을,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이 땅 안으로 들어가서 이동할 수 있어요. 누르고 있으면. 그러니까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우클릭이죠? 우클릭이 이제 공격이죠? 공격인가? 아무튼. 평타 공격하는 걸 누르고 있으면 그 상태에서 저는 자동 Y 시점이잖아요. 자동 시점이에요. 저는 항상 영자한테 이제 자동 시점이라고 해서 자동 시점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줘요. 영자가. 아무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자동 시점인데 딱 해서 이제 이동하면 적챔프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쵸? 얘가 뿌리는 물이죠. 그 물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끌려가는 거야. 20초 동안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발송하는 건 아니고 이것도 이제 레더가 있겠죠. 레더가 있어서 레더 옆에다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발동하는 건 아니고 뭐 이거는 40초? 40초에 한 번씩 뭐 하거나 그러면 되겠죠. 굉장히 이제 스킬이 평타 스킬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복잡하죠. 레더가 굉장히 많아. 그쵸? 하지만 평타에 거의 다 쏠려 있죠. 평타에 쏠려 있다는 거는 다른 거는 많지 않다는 스킬 내용이죠.
아무튼 평타에 엄청나게 많이 쓸려 있어요. 그쵸? 무는 게 전부니까. 그쵸? 물고 쏘고 뭐 그런 게 전부니까. 이게 이제 또 중요한 이유가 또 있는데, 어디 갔어? 이렇게 물로 끌고 갈 경우에 에너지가 달지 않아요. 에너지가 달지 않아. 출혈은 있겠죠. 출혈은 있는데 에너지는 달지 않는데 출혈. 그쵸? 출혈이 있고, 잠시 멈춰놓고,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타격이 있네요. 타격이 있어요. 타격이 있고, 아까 50% 단다고 했죠? 50% 달고, 이제 계속 끌고 가면 이제 70% 떨어지고, 그쵸? 이제 이제 에너지가 출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출혈이 있으면 잠시 멈춰놓고, 쩝하게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이거는 쭉 에너지가 쭉 이런 식으로 쭉 단다는 느낌으로 달아요. 그러니까 50% 70% 다는데 쭉 달아요. 쭉 다는데 이게 발버둥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엔터를 여기 끌려가게 되면 엔터를 빡 누르면 풀려나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근데 문제는 엔터를 안 누르거나, 그쵸? 얘가 레벨이 높아지면 끌고 가면 죽어요. 숨막혀서 죽어. 물속이니까. 그쵸?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탱커랑 상관이 없어. 얘한테는 탱커가 상관이 없어. 그리고 얘는 이거 죽는 거는 아무리 에너지가 많아도 상관없어. 뭔 소리냐면 쭉 그냥 다는 거야. 뭐 얘가 궁 상태라든지 무슨 상태라도 상관없어. 일단 잡혀서 물로 들어가서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무슨 안 죽는 스킬을 쓰고 무슨 뭘 해도 다 죽어요. 시간 안에. 그러니까 시간 안에 그러니까 상대방은 스페이스를 막 눌러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회 1초 동안 40회를 막 눌러요. 따다다다닥 초딩처럼 막 눌러야 돼. 근데 막 얘가 스킬이 높아졌어. 그러면 50회 막 나중에는 60회까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끌고 가는 시간이 10초 20초 동안 있다면 이 동안 40회를 막 연타를 해야 되는 거야. 이 화면에 이렇게 연타 버튼, 이렇게 스페이스 이렇게 해서 탁탁탁 누르시오 이렇게 딱 뜨겠죠. 그래서 풀려날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레벨이 높아질수록 끌어가는 시간도 길어지고 거기서 이제 풀려나면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단계로 나눠서 무조건 끌고 가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레벨이 이제 12레벨이에요. 엄마 상어 챔프가 12레벨이면 에너지가 70%까지 이제 떨어지게, 그쵸? 70%까지 떨어지게 만들고 끌고 갈 동안,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15레벨이면 70%에서 이제 75% 이렇게 방탱이랑 상관없어. 무조건 물로 끌려 들어가면 에너지 그렇게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17레벨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뭐 90% 이제 손상되는 거예요. 끌고 가는 동안 물속으로 이렇게 땅속으로 잡아서 끌고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90%가 다니까 거의 죽었다고 보면 되죠. 출혈이 거의 이제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쵸? 출혈도 같이 붙으면서 90%가 다니까. 이 탱커랑 상관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탱커랑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 잡혀 죽는 거지. 그쵸? 무섭죠?
그래요. 그래서 앞서 다시 이제 어떻게 이 스킬을 쓰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잡고 근접해서 누르고 있어. 그러면 얘가 아들이 이제 물을 뿌리고 있잖아. 그러면 쭉 이제 화면이 아니라 저는 자동 화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타 공격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꽉 해서 쫙 끌어올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시간도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몇 번 못 끌고 오다가 이제 쭉 끌고 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면, 그쵸? 이동하면. 공격도 안 받아요. 끌고 오는 동안은 땅속에 있어서 공격 안 받아요. 그리고 상대편도 공격할 수 없고 데미지만 먹어. 무조건 그 상대편은 사기죠? 사기인데 가능해. 왜냐면 탱커가 앞에 깝친다고 생각해보세요. 탱커가 사이온이 막 앞에서 막 다 맞고 뒤에서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얘한테 그 안 죽는 스킬을 딱 썼어요. 그래서 3초간 안 죽어. 뭐 상관없어. 딱 끌고 오면 그 상태에서 뭐 죽어가고 있는 거지. 땅속에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제 방금 생각했는데 다리우스처럼 한 번 죽이잖아. 그러면 또 할 수 있어. 바로 시전. 재대기 상관없이 한 번 더. 그래서 3회까지 가능하다. 다리우스는 계속 하잖아요. 그렇지는 않고 배부르면 이제 그만두게 되는 거지. 3회까지 3번까지 연속으로 할 수 있다. 키를 내면. 그쵸? 뭐 적군에 5명이 있는데 이제 3명이 죽어 떨어지면 생각해보세요. 게임 끝난 거지. 그쵸? 근데 이렇게 되려면 이제 18레벨 정도 돼야겠죠. 그쵸?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이제 11레벨인데 이렇게 만들면 이게 게임을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갖고 있는 상어 챔프인 거죠. 그래서 땅속으로 끌고 잡아 당겨 가는, 그죠? 물을 뿌려 놓으면, 그렇죠? 20초 아들이 이제 핵심이죠. 아들이 이제 뒤에서 물을 뿌리고 있으니까, 그쵸? 이 무서운 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장사를 잘했네 그러면서 이렇게 시체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이제 땅 속에서 먹고서는 이제 딱 버리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딱 나와서 이제 걸어다니고 이제 시체는 여기서 널브러져 있고, 그쵸?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재밌게 설명을 했는데 재밌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됐고, 그리고 얘 챔프의 이제 스킬 특징 하나 더가 상대편이 일렉트론이죠. 전기를 쓰면 이제 파워 공격력이 상승해요. 얘 앞에서 전기 안 쓰는 게 좋겠죠. 얘 앞에서는 전기 쓰면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테두리가 있으면, 얘 챔프가 있고 이 테두리가 있으면 이 테두리 안에 전기를 쓰면 얘는 이렇게 커지면서 조금 더 커져. 평상시보다 좀 업 되는 거죠. 업. 그래서 공격력과 출혈하는 힘, 그쵸? 그게 다 상승해. 얘 앞에서는 전기를 안 쓰는 게 좋아. 그쵸? 상호가 전기에 굉장히 민감해요. 폭력적으로 변해.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본 스킬이고, 얘 상호가 상호 특징은 이제 폭력적이고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적 챔프를 킬을 했어. 그러면 몸집이 커져서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니까 초가스 같은 느낌인 거죠. 저는 언제나 커지는 걸 좋아합니다. 빛만 싫고 커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커져요. 점점 이제 키를 내고, 그리고 영구히 공격력이 올라가요. 기본 스킬이죠. 그래서 얘가 키를 내면 잡아먹으니까, 그쵸? 그리고 물어뜯거나 평타를 하거나 출혈을 하거나 그러면 얘가 에너지가 차요. 흡혈, 그쵸? 아까 잭스 같은 느낌이 저거라고 했죠? 다리우스 같은, 그쵸? 그래서 에너지가 차고 공격력도 올라가고, 그쵸? 무시무시하죠?
방탱이 같은 느낌이고, 그쵸? 거의 뭐 이제 무법자죠. 원래 상어가 무법자예요. 이 바다 생태계에서 상어가 사자나 마찬가지예요. 이 뭐 상대가 없어요. 상대가 이제 그 뭐지? 범고래밖에 없지. 얘는 이제 왕이에요, 왕. 물속에서 왕이에요. 그래서 별거 없어요. 왜 이렇게 센가? 아니면 뭐 상어가 원래 왕이야. 그쵸? 상어보다 무서운 존재는 없어요. 물속에서 웬만하면, 그쵸? 사람도 물어뜯고, 그쵸? 굉장히 몸집이 빨라지고, 그쵸? 그런 형태. 이제 버프 먹겠죠? 너프의 대상. 만들기도 전에 너프 당했어. 그쵸? 근데 그렇게 강력하다. 그쵸? 배고픔. 그리고 이빨 교체. 이빨 교체라고 있어서 상어 하면 이빨이죠. 이빨. 이렇게 해서 틀리 해서 상어 이빨. 이제 상어 특징이니까 상어 이빨이 어마무시해요. 상어 이빨은 계속 자라. 이 지금 톱니바퀴처럼 생겼죠? 이렇게 이빨 안에 또 다른 이빨이 있어요. 그래서 이빨이 계속 빠지고 나고 계속 빠지고 나요. 엄청나게 이빨이 안에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어요. 그래서 이빨이 수없이 나면서 깨물고 또 깨물고 또 깨물어요. 이렇게 상어송 부를 게 아니죠. 엄청난 상어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물어뜯어요. 그러니까 상어 좋아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상어가 이렇게 틀니를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있죠? 레더가 하나 더 있어. 그래서 그 레더가 막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있는데 그 레더가 중복되진 않고 교차될 경우도 있겠죠. 근데 중복되진 않고 아들이 이제 엄마 상어의 이빨을 딱 갈아주는 거죠. 그러면 40초 간격 40초 간격으로 이제 한 번씩 이빨을 갈아주고 그 다음에 40초 동안 이제 쓰게 되는 거죠. 40초 동안 쓰고 그 대신 또 20초가 될수록, 그쵸? 그러니까 이빨을 갈아서 이제 한동안은 20초 동안은 강해져요. 굉장히 강해지고 그다음에 그 다음부터 20초 동안은 이제 그냥 보통 평범한, 그쵸? 그래서 이거는 지금 너무 많은 걸 넣었기 때문에, 그쵸? 너무 많은 걸 넣었기 때문에 조금 예를 들어서 1% 정도 더 강해진다. 그쵸? 출혈했을 때 1% 정도 더 출혈이 더 있게 된다. 그래서 1%는 어디예요? 그래서 이빨을 교체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빨 교체, 새 이빨로 교체했을 때 물리면 더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아들이 물 뿌리고, 그쵸? 뒤에서 엄마 가라고 이제 아들이 뒤에서 이제 물 뿌리고 이빨 교체해주고 효자죠. 효자야. 이렇게 엄마 상어 뒤에서 아기 젖을 막 빨아, 그쵸? 이렇게 해서 그 애들 묻는 젖꼭지 있죠? 잠깐 이상한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끊고 이제 아이들 젖꼭지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젖꼭지를 빨면서 뒤에서 있게 되는 거죠. 물 뿌리고 할 건 다 해요. 그런 형태가 되고 이제
물 뿌리는 거랑 상관없이 이제 이빨을 교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 그 1%가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는 엄청난 효과를 내겠죠. 그래서 이빨 교체하는 장면이 들어가고, 이제 평타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이제 지저분하고 많은데 일단 그래요. 그리고 이제 Q 스킬, 잠시 끊고 이제 Q로 해보겠습니다. Q는 뭐냐면 조스다 그러면 이렇게 이거 생각나죠? 띠릿 띠릿 되면서 나왔죠? 조스 음악, 그쵸? 조스 이 상태예요. 렉사이가 이렇죠? 근데 렉사이랑 다른 거는 요걸로 쳐서 당해요. 요걸로 치면 데미지가 먹어요. 그래서 요걸로 치고 다닌다, 그쵸? 치고 다니고 공격을 안 받아요. 안 받고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는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지? Q, 얘는 Q 스킬인데 아들이 물을 뿌려야 돼요. 20초 동안 물을 뿌리고 있다고 했죠? 20초 동안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Q가 그냥 나가는 Q가 아니라 물 뿌리는 동안 Q예요. 그래서 이걸로 탁탁 치고 다니는 거죠. 탁탁 치고 다닌다. 은신. 공포 상태가 되고 일시적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외워야 되니까 힘들죠. 이렇게 써 있어도 외워야지. 뭐 별거 있어. 다 제가 모른다면 이걸 다 읽으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외워야죠. 이렇게 있으면 탁탁 쳐서 다니는 거죠. 탁탁.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땅속으로 상대편을 치면서 공포에 걸리니까 어떤 건지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R 스킬을 쓰고 나서는 이게 더 빨라져요. 그러니까 빨라지고 더 오래 20초 동안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40초로 늘어나는 거지. R 스킬을 쓸 경우에. 그쵸? 그래서 땅속에 들어가니까 공격 안 받으니까 굉장히 골치가 아프겠죠? 이거 치고 다니고, 그쵸? 땅 위에 있는 상대를 지느러미로 치고 다니니까 얼마나 짜증나요. 그리고 공포 상태에 걸리고, 그쵸? 그래요. 이 Q 스킬이에요. 강력한 이제 평타를 칠 때 이제 W를 눌러요. 그러면 식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재대기 시간 40초 정도 주면 되겠네요. 50초라든지. 그래서 평타를 때릴 때 이빨을 강력하게 이제 갈아서, 그쵸? 야스리로 갈아서 강력한 상태가 돼서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상대편이 탱커일 경우에 에너지를 흡수를 더 많이 하고, 그쵸? 에너지 흡수를 더 많이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영구적으로 체력이 늘어나요. 체력. 그래서 뭐 1%씩 한번 공격할 때 1%씩 올라가면 안 되죠. 0.07%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구히 체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이 레벨이 되면 0.1%씩 올라가겠죠, 체력이. 그래서 상대편이 비율적으로 여기서 0.1%라는 거는 이제 18레벨 정도 됐을 경우에죠. 그래서 상대편이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400이었어.
400이면 여기서 0.1%예요. 알기 쉽게. 그러니까 상대편이 강할수록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오고, 그쵸? 많이 가지고 오고, 얘는 영구히 체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0.1% 가져오는 에너지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물었던 한 번 물면 200이라고 했죠. 한 번 물면 200이래. 3번 이상 물면 50%가 단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추가로 더 W 누르면 추가로 더 가져가는 거죠. 알기 쉽게. 그래서 에너지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로 채운다.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는 아니겠지만 50% 달았는데 60% 다는 거지. 알기 쉽게. W 누르면 상대편이 그렇게 당하게 되고 영구히 0.1%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이제 퍼펙트하게 올렸을 경우에 그렇지만 뭐 0.5% 올라가고 영구히 체력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W 누르면 이제 계속 체력을 쌓는 거지. 생각해보세요. 얘가 방탱이가 아니야. 방탱이가 아닌데 막 집어먹어서 다리우스처럼 계속 에너지를 상승시키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엄청나게 끔찍하겠죠. 그럴 거야. 전사가 탱커가 돼가고 있어. 그쵸? 상대편이 강한 상대일수록, 그쵸? 에너지가 더 많이 빠지고 얘는 더 많이 먹게 되고, 그쵸? 탱커면 맛있는 단백질 식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탱커 만나지 않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상대편이 탱커일수록 얘는 굉장히 유리해진다. 그쵸? 탱커일수록 더 유리해지는, 그쵸? 상대편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쵸?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 스킬. 상대편이 이거는 항상 상시 발동이에요. 상시 발동. 이걸 넣었다는 거는 스킬 많이 넣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시 발동이에요. 이렇게 한번 찍으면 계속 발동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발동되어 있는데 상대편을 킬을 하잖아요. 그러면 킬을 하거나 죽일 경우, 그러니까 제거할 경우에 영구히 체력과 방어 능력이 올라가요. 방탱이가 아닌데 방탱이가 대가하고 있죠. 그래서 체력과 방어 능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한 번만 배워 놓으면 이제 찍은 거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겠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탱커인데 계속 방어 능력이 계속 올리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뭘까요? 방어와 공격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챔프라는 거죠. 근접에 안 걸리기를 바라야 되는, 그쵸?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리우스는 상대가 안 된다니까요. 다리우스는 상대가 안 돼. 얘는 방어 능력도 있어. 그쵸? 출혈도 있고, 그쵸? 막 점프도 해. 이제 여기 나오겠지만 점프도 하고 뭐 어디였어? 점프가 있는데 점프도 하고 그래요. 점프를 설명 안 했네요. 점프도 해요. 점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애예요. 다리우스는 비교가 안 돼요. 다리우스를 갈아치울 거야. 다리우스 앞에 있으면 막 비웃어요. 비웃으면서 이빨을 막 철컹철컹 씹는 거지. 너 잘 만났다 오늘. 그죠? 그래서 이게 이 스킬이고 심지어는 얘는 이제 아까 탱커는 그렇게 죽는다고 했잖아요. 심지어는 탱커를 죽였어. 전사나 그럴 경우에 1%가 붙던 게 2%가 붙어요. 그러니까 아까 0.1이라고 했죠. 0.1 보통 챔프 이제 18레벨까지 찍었을 경우에 이렇게 막 심각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아니다. 이거는 이 스킬이죠? 이거는 0.1이 아니네. 1%네. 1%가 올라가요. 일반 애들 죽이면,
그쵸? 1% 올라가는데 이제 만약에 탱커나 전사를 제거했어요. 그러면 2%가 올라가요. 2% 많죠? 아까는 W는 조금 올라갔잖아. 식사, 그쵸? 식사는 조금 올라가는데 이거는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올려주는 게 많죠. 방어를. 그래서 방어나 공격 체력을 이제 굉장히 굉장하죠. 그래서 영구 얘 앞에서 죽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테두리 안에서 이제 어시스트가 들어가서 킬이 나거나, 그쵸? 어시스트 나서 킬 나는 게 아니야. 자기가 죽여야 돼. 이거는 좀 다르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시스트가 났는데 킬이 났어. 그거는 안 되고 얘는 오직 자기가 제거를 해야 돼. 적 챔프를. 그래야지 이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금 있죠? 만약 킬을 자기가 내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킬을 자기가 내야 돼. 일단은 이 챔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시스트는 안 된다. 오직 자기가 킬을 내야 된다. 근데 대충 그러네요. 그래서 됐고, 이제 나오네요. 점핑 돌고래 점핑, 그쵸? 그래서 50초 가끔 이제 이게 찍혔으면, 이 스킬이 찍혀있으면 이제 이런 테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벽이 있어요. 벽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점핑해서 물어뜯을 수 있어. 물고기가 점핑을 못하면 누가 점프하겠어요. 그래서 점프할 수 있어. 그러니까 활성화되는 거죠. 점프 능력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벽 사이에 이렇게 적 챔프가 있어. 그러면 점핑해서 8cm까지 80cm가 아니에요. 8cm까지 공격해서 점프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끔 50초라고 했는데 1분 해도 상관없어요. 2분 해도 상관없고, 이거는 가끔 쓴다. 왜냐하면 너무 심각해 상태가. 그쵸? 이거는 진짜 이거 만들 수 없는 챔프야. 그쵸? 그래서 이제 2분 아니면 1분 동안 가끔씩 이제 점핑할 수 있는 거죠. 물고기가 맨날 점프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점프하는 걸 표현한 거죠. 그래서 점핑 해서 물어뜯을 수 있어. 그러면 50%. 아까 이거는 3번 때려야지 50%가 나는데 얘는 한 번만 공격해도 50%가 달아요. 이거는 이 점핑 공격은 안 당해야겠죠. 워익 같은 느낌이죠. 그렇다고 달려가서 하지는 않고 얘가 막 달려가겠죠. 달려가긴 하겠지만 점핑해서 간다. 그쵸? 물 뿌리는 거 뭐 저거 근접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여기다가 이렇게 상대편에 있으면 이렇게 근접했다 확 점프해서 딴 애를 공격할 수도 있겠죠. 아마 그렇게 할 거야. 아마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됐고, 이제 마지막 R스킬. 이제 R스킬. 대망의 R스킬. 이제 마지막 실수할 수 있으니까 멈춰놓고, 이제 대망의 R스킬이 남았네요. 대망의 R스킬. R스킬을 누르면 10초 동안 발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발광. 이게 끝이에요. 발광한다. 그래서 어떻게 발광하냐? 발광하는 동안은 거의 무적, 완전히 무적은 아니고 에너지 상승 10%, 공격력 상승 10%, 20%가 아니라 공격력 10%, 방어력 10%, 스피드 10%,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체화, 굉장히 발광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고 있죠. 스피드도 올라가고 다 10%씩 올라가고, 어떻게 되냐면 거의 무적 상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게 조금 애매해요. 보시면 알 거예요. 얘가 동그라미 2번 친 거는 아군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아군, 얘 적군,
이렇게, 아이고, 이거 동그라미 두 번 실수로 쳤네. 이렇게 색깔을 바꿔야지 이제 좀 안 헷갈리겠네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제 얘를 공격하잖아요. R 스킬로. 그러면 이렇게 물어뜯어요. 얘 한 번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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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꽉꽉꽉꽉꽉꽉꽉꽉 이렇게 물고 다녀요. 때리기 힘들어요. 막 상승해서 유체화까지 걸려서. 그리고 이거는 물어뜯는 거는 지가 알아서 물어뜯어요. 자동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군도 물어뜯죠. 상관없어. 아군도 물어뜯는 거예요. 알기 쉽게. 그러니까 적군 아군 상관없이 다 피해를 줘요. 그리고 에너지를 폭주하면서 상승하고. 그쵸?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10초 동안 가능하다. 그쵸? 그러니까 알기 쉽게 발동하는 동안은 근처에 안 가는 게 좋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그래서 근처에 있는 거 모두 다 물어뜯어요. 그래서 뭐 R 스킬을 두 번 배웠어. 그러면 두 번 왕복. 한 번 물고 갔다가, 그쵸? 다시 다른 색깔로 해봐야겠죠? 갔다가 또 와서 또 한 번 물고 가고, 꽉 꽉 꽉 꽉 꽉 꽉 꽉 꽉 이렇게 되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튕겨서 가는 느낌은 아니고 물고 컨트롤하기 어렵게. 그리고 이제 컨트롤할 수는 있어. 컨트롤할 수 있는데 사이온이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동으로 물어뜯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있어서 오브젝트 앞에 이게 화살표가 있어요.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막 떨려. 이렇게 막 떨리는 거 있잖아요. 화살표가 헉 떨리는데, 이 화살표를 마우스를 왼쪽으로 하고 있으면 사이온이 이렇게 왼쪽으로 커브를 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힘들지만 그렇게 돌긴 해.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여기에 내가 얘를 물었어. 그리고 여기에 적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뜰 때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살표를 이렇게 해놓으면, 그쵸? 누르고 있으면 이쪽으로 가서 얘를 물어뜯게 되는 거죠. 근데 자동이라서 그냥 얘를 물어뜯어. 아군이 있어도 물어뜯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근접에 있을 경우에 얘 물고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컨트롤 잘하면 얘 물고 얘 문다 이거지. 그쵸?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아군이 여기 있고 저기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저기 두 명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물더라도, 그쵸?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다 끝났고 이거 R 스킬을 누른 다음에 나중에 이제 40초 늘어나는 거겠죠? 이렇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늦게 지금에서야 완성한 건 이유를 아시겠죠? 왜냐면 너무 이렇게 사기 스킬이 많아서 이제 거의 이제 만들 수가 없을 정도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늦게 만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작품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상호성을 좋아한다고 해서 만든 챔프예요. 알기 쉽게. 그래서 본격적으로 만드는 챔프랑 좀 달라요. 기획 작품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의 챔프예요. 근데 인기가 많으면 이것도 충분하겠죠? 근데 이렇게 소나탈까 챔프처럼, 아니면 여우 챔프 있잖아요. 그런 챔프처럼 이렇게 조금 이제 좀 미는 챔프가 아니라 만든 챔프, 기획적으로 임시로 만든 챔프처럼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 됐는데 스킬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상대편 비율로, 그쵸? 비율로 이제 탱커를 잡을 수 있는
그쵸? 그런 챔프고 하니까 제 챔프들은 다 이렇죠? 얘만 그런 게 아니야. 하루 이틀 해야지. 그쵸? 얘만 그런 건 아니고 대충 그러네요. 그래서 상어송을 듣고서는 만든 챔프, 그쵸? 상어 챔프. 그래서 저작권에 안 걸리게 처음에 나와서 뚜루뚜루 상어다 하면서 뭐 이렇게 한번 여기 해줄 수 있겠죠? 뚜루뚜루.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 그것도 저작권에 걸린다 하면 상어송 저작권과 협의해야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재밌게 상어 음악을 하면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아들과 엄마. 그래서 틀니를 교체해주고 물을 뿌려주고. 그래서 그 스토리 라인도 이제 만들겠지만 대충 그렇게 되네요. 원래는 아이를 넣지 않고 이제 딴 걸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이제 조금 그래요. 아이들이 이제 재밌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재밌게 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뭐 막 출혈 있고 피 튀는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 튀는 건 없고, 그쵸? 그냥 피가 튀더라도 금색으로 표현하거나 뭐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게, 그쵸? 그래서 귀엽게 이 외모도 엄마 챔프도 귀엽게 아이 챔프도 귀엽게 만들면 이제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상어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상어가 좋은 건 아니라서 더 늦게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상어란 애가 이렇게 깡패 같은 애지 결코 이렇게 착한 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귀엽게 이제 상어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기를 좀 꺼려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냥 일단 만들어 놨으니까 나온 거죠. 일단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대충 오늘 상어 챔프 완성됐고 재미있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기획적인 챔프라서 이거는 이제 미는 챔프는 아니에요. 미는 챔프는 아니고 뭐 반복되는 다른 챔프랑 막 중복되는, 제가 만든 챔프 중에 중복되는 것도 있고 다른 챔프랑 비슷한 면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충 그러네요. 그래서 성공적인, 제가 이제 자신하는 챔프는 아니네요. 그래서 엄마 상어 챔프예요. 그래서 대충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찍어야겠죠? 아무튼 감사드리네요. 많이 힘든데 솔직히 잘 나오는 챔프는 되게 쉬워요. 근데 이런 챔프는 솔직히 어려운데 열심히 했네요. 감사합니다.